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7월도 이제 말에 들어섰는데요.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힘들다고 느낀 적이 참 찾기가 손에 꼽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웃긴 거는 아침에 막 갑자기 올랐다가 장 막판에 다 빠져놓거나 장 초반에 있는 마이너스 뭐 5% 10% 빠졌다가 장 막판에 다 이제 메꿔놓는 그런 극악의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여전히 이제 그런 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이유. 일단은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과 더불어서 이제 촉발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AI 위기, 그 다음에 어, 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규제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AI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인가. 어? 여태까지 실적이 참 호조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태까지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다 좋았지만,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특히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더 계속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빠지게 됐죠. 만약에 이제 헬리스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의 이제 완화가 되긴 할 텐데 지금 트럼프가 또 아직까지 지금 지지율이 앞선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트럼프가 경업주 특히 미국의 5개의 경업주들이 있는데 러스트벨트 쪽에도 경업주가 약간 있는데 이 경업주가 결론적으로는 가장 그 그러니까 승패에 굉장히 그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들인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지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해리스는 다행히 오늘 현지 시각 아까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오바마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요거에 대한 팽팽한 어떤 이 대치 국면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민주당에서는 해리스를 통해서 이제 단합이 성공을 한다면 어쨌든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뭐 이슈라든지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어려운 이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행정 경험이 있었고 대통령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미국인들이 참 그 자기네들이 얘기하기 힘든 거를 트럼프가 대신 긁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아, 일식이 먹기가 싫어. 일식이 먹기가 싫어. 왜냐면은 나는 일본의 예를 도 좋아하지 않아. 일식을 먹기가 싫어. 그 참, 내가 얘기하기가 참 뭐한 거지.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일본이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일본은 정말 우리가 협해야 돼. 일본을 반대하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노제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 입장은 어때? 일본이 싫고 일식이 너무 싫은데 내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게 조금 좀 부담이 돼. 그리고 뭐 굳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까지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일본이 참 문제가 많아. 일본은 우리가 좀, 노제팬 하면서 뭐 유니클로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대신해 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내가 하지 않고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대리로 맡기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자체가 사실 여태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이성의 나라였잖아요.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나라였고,
또 건전한 민주주의의 나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선이 있어.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미국이 최고야. 너네 나쁜 놈들이야. 부숴버려야 돼. 국경 넘어오는 이민 다 없애버려. 통제해버려야 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 주라는 곳, 나라라는 곳에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흑인들, 또 그리고 난민들 다 있단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거기서 야, 난민들 다 없애버려야 돼. 다, 국경 막아야 돼.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야. 근데 트럼프는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할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특히나 백인들 입장에서는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샤이, 이제 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러스트벨트. 원래 굉장히 70년대 만에 또 제조업의 성장으로 먹고 잘 살았다고 하지만 점차 이제 제조업이 외주화가 되고 세계화로 인해서 중국이나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외주화가 되니까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가게 되고 지대가 올라가게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아까 그 벤스 부통령 후보가 책을 썼던 힐빌리의 어떤 그 노래라고 하는 힐빌리의 엘리제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나오듯이 이제 어떤 러스트벨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마약을 취하고 또 세금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틱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 규제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빅테크에 대한 이 경계감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런 시원시원하게 발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차이 백인층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오바마 해리스가 이제 건전한 민주주의, 합리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더 우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민주주의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실리주의, 비합리적인 실리주의.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이성의, 어떤 논리나 이성이라기보다도 그냥 우리께 무조건 옳다. 그냥 우리께 다 옳아.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비합리적인 실용주의. 이런 것들의 싸움인데, 사실은 뭐,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합리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실용주의. 비합리적이라도 비이성적인 이제 실용주의 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민주주의 이 싸움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는 이 비성적인 실용주의의 표를 들어준 거고 2020년에는 합리적인 민주주의의 표를 들어준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 또 지지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표가 우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은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표가 많이 있는 어떤 주에서 싹쓸이 해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 주 인원이 많은 어떤 지역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어, 지금으로서는 사실 트럼프와 해리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누가 확실히 뭐 이기느냐. 근데 어떠한 바람이 분다면, 그쵸? 어떠한 바람이 분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트럼프가 더 강하게 될 수도 있고, 해리스가 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촉발점, 촉매제가 등장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바람이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 이제 비등비등한 상황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쟁 구도에서 피해를 받지 않는 업종들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해리스가 팽팽하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로부터 이 두, 어,
관련 없는 주들. 그쵸? 트럼프도 해리스도 관련 없는 주들.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이오잖아요. 제약 바이오. 바이오는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둘 다 키울 수밖에 없어요.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바이오를 없애버린다. 그러지도 않을 거고.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바이오 키워질 거예요. 다만 어떤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공약이라든지 정책 차이가 있긴 하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그런 그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에 강점을 줄 것이고, 해리스는 약간 이제 그런 바이오 시밀러를 키우면서 이제 약간 인하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건드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트럼프 관련주, 뭐 제공 관련주, 방산 관련주, 또 해리스는 또 그런 뭐 대마초 관련주,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들쭉날쭉. 이게 올랐다가 저기 빠지고, 저기 올랐다가 이게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7월 달에 말씀드렸던 추천 종목군들에서도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대부분에 있어요. 비만치료제. 이거는 벌써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신고가 가면서 100% 가까이 수익률이 좀 나고 있단 말이죠. 또 바이닉스, CDMO, 생물보안법 관련주. 이것도 지금 또 신고가 가면서 22,000원 또 넘어가면서 50% 수익이 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발기부른 치료제 출시가 되면서 동구바이오제약이 최근에 22%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초에는 니가켄바이오나 오스코텍 이런 것들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그나마 움직였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더 체크를 해보자고 하면은 최근에 세트리온도 치는 안 간다 안 간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세트리온이 20만 원 넘어가면서 이제 위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중근당 이런 기업들도 안 간다 하는 쪽에 관련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중근당 홀딩스 가지고 있는데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서서히 좀 자리를 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무섭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좀 9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 신고가 영역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도 결국엔 30만 원 돌파를 했죠. 빠지긴 했지만 나이트로젠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어 여타의 제약바이오 그러면 프레스티지 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CDMO 이런 기업들도 오늘도 이렇게 또 갭 떠서 올라가긴 했었고 에이프로젠 이런 작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상승 추세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해요. 지금 뭐 오늘 뭐 상승 종목만 봐도 뭐 SLS 특히 뭐 셀리드 이런 거는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이제 좀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이 있고 네이처셀 그 아까 잡주들이 많지만 뭐 엔젠바이오 그쵸? 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그쵸? 뭐 사마지아 그쵸? 뭐 클리노믹스도 마찬가지인 거 올릭스 헬릭스미스 이거 뭐 이런 거는 좀 뭐 건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바이넥스 KM제약 그쵸?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 종목군들만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건드려야 될 거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수젠텍도 움직였고, 그렇죠? 오성 뭐 화학약품 이런 뭐 잡주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참 뭐해서 추천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도 조금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그 무게를 두고서 여전히 컨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도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고 뭐 대봉의 LS, 비만치료제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뭐 한독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 되고요. 블루엠텍, 삼천당제약 나중에 뭐 수있는 살아있는 모습 아직까지는 뭐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우리가 조금씩 분할매수하는 관점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리얼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런 것도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뭐 치매 치료제에서 뭐 대아제약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IQ 같은 경우도 급등락은 심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갔죠. 뭐 어쨌든 간에 올라갔고 유틸렉스 이런 것들 결국에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뭐 결국 이 자리에서 추천을 나갔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제약바이오 쪽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무게를 가지고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 그다음에 추세적인 움직임까지도 나오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저는 여전히 뭐 HLB 이런 거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화이트 오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리가켄바이오, 항로바이오 파마는 좀 오늘 좀 빠졌죠. 실적이 좀 부진했다는 이유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요새 3만 2천 원까지는 한번 지지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에이프리바이오, 이런 것들도, 떨어지면은 좋은 거예요. 뭐, 분할 매수해도 되니까요. 어차피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슈. 9월 달에 에스모, ESMO라고 해서 유럽 정형학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또, 불타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유한양행, 그쵸?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뭐 여타의 종목군들 또 치매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푸는 경우는 빠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빠졌다 가야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나 어, 뭐 진단키트 쪽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라. 근데 난 제약바이오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세이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조정시 나오면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가능해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끝난 거 아니고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고 대웅제약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 탐, 또 이제 CDMO 관련주, 동아 ST 이런 것들도 자리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차바이오텍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다음 CMG 대학, CMG 대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뭐 조현병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MG 대학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마지약 이런 것들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트레이딩을 잘 못하면 하면 안 되는 왜냐면 유통주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원래 건드리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좀 어,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사야 되는 자리긴 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반등을 주다가 한 번 더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상승으로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삼성전자는 어쨌든 엔비디아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어떡할까요? SK하이닉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우리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반등을 주고 한 3만 원까지 반등을 주고 여기서 만약에 또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또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술적인 반등, 자연 반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는 서서히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 뭐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나 마찬가지예요. 다 어쨌든 간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현대차가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좀 관점을 좀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또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던 입장에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완성차 업계나 자동차 부품 쪽은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사실 뭐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관점, 그러니까 좀 길게 본다, 6개월 이상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모아가면서 찬찬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으로서는 뭐 바닥이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 내가 좀 길게 본다는 분들은 그냥 한 주씩, 두 주씩 뭐 아니면 뭐 100만 원씩 사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만 뭐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뭐 코스코, 뭐 홀딩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가는 관점으로 간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좀 한때 잘 나갔었던 제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매수해도 되는 게 어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종목이 빠지진 않아요.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었다가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들 올렸다가 여기서 살짝 올라온 척하면서 빠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는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매수해야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쪽도 마찬가지예요. AI 쪽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매수해볼 만한 자리이긴 한데 한국 컴퓨터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 컴퓨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연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 자리는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 척 하다가 쑥 빠질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10%든 15, 20% 급등하면 좀 매도를 해서 좀 비중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폴라리스, 뭐 오피스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매수는 가능하지만 많은 비중을 실어서 안 된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은 여전히 아니기 때문에 AI 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도전 비중도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진 척,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신규 매수에서 반등, 자연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차라리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찾자.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뭐 삼일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모습들. 그리고 뭐 오늘 네이처셀 이것도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차라리 이런 쪽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대화대학이라든지 차라리 티슈진 정말 뭐 말도 많고 차도 많던 티슈진 이런 게 차라리 오히려 이런 종목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티슈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저도 좀 참 매수 거는 거 하기가 참 어렵지만 탈도 많고 또 이슈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쨌든 그만큼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가 좀 눈을 여겨보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말이 좀 길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버티기가 어려운 시장이지만 일단은 너무나도 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이 어, 왜냐면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주도주가 좀 바뀌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가 상반기 때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에 있는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자금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몰려가고, 또 일부는 방산도 가고, 일부는 화장품, 식품도 가고, 또 일부는 뭐, 다른 테마주로 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방산식품, 뭐 화장품, 우쿠라, 재건 이런 관련주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간에 어,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등은 충분히 들어오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여름휴가 시즌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 안전히 다녀오시고 즐거운 휴가 또 되시고 즐거운 또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